네, 안녕하세요. 물쌤닷컴에서 수질환경 담당하고 있는 물쌤 이종혁입니다. 자, 지금 현재 2024년 11월 6일 오후 7시 10분인데요. 질문 많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24년 시험은 다 종료가 됐어요. 실기까지. 그래서 저희 물쌤닷컴도 2025년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도 2025년 준비하는 그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험 자체가 5년마다 출제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5년 도래한 게 2025년 내년 시험부터 출제 기준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의무적으로 5년마다 나와야 되는 출제 기준이다 보니까 별건 없었습니다. 근데 2025년부터는 큰 변화가 하나가 생겼죠. 수질환경 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에 대해서 법규가 빠졌어요. 근데 뭐 대기도 폐기물도 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 과목은 2026년부터 빠집니다. 그래서 수질이 먼저 맛배기로 2025년부터 필기시험이 법규가 빠져서 기사의 경우는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산업기사의 경우는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그 법규가 빠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꽤 오래전에 듣기는 했는데 저는 좋으면서 싫었어요. 그게 무슨 좀 이상한 말이죠. 일단 좋은 거는 법규는 매년 개정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 다음 회차 필기 문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뀐 법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파악하고 우리 기출문제를 다 손봐야 되고 이 절차가 꽤나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법규가 빠지면 더 이상 그렇게 리뉴얼할 필요는 없네. 그 점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법규 수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렵고 딱딱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법규 수업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수업을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러고는 이제 좋았던 측면. 싫었던 측면은 이 법규가 저희 교재에 법규 300제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잘 나옵니다. 거기에서 300제 안에서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과목 평균을 올리기 좋은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또 법규 수업을 준비를 많이 해서 뭐 유치찬란 암기법도 많이 만들어 놨고 그리고 노래까지 만들어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켜주는 그런 과목이 빠진다라는 건 조금 서운했어요. 근데 이거는 강사 개인적인 입장이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단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사 기준 5과목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과목이 법규였어요. 짧은 시간 준비해서 그 60점 이상, 70점, 80점 맞추기가 가장 수월한 과목이 법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시간이 한 문제당 1분 30초거든요. 근데 그것도 25년부터 한 문제당 1분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는 결정은 아직 안 됐나 봐요. 그래서 2025년은 한 문제당 1분 30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전체 기사 5과목일 때 2시간 반이었는데요. 그 2시간 반이라는 시간 중에서 법규는 정말 문제 보면 답 나오는, 문제 보면 답 나오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해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방지기술 계산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법이었거든요. 근데 법규가 빠지다 보니까 똑같이 30분만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법규 빠진 게 그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단시간에 60점 넘게 맞는 그 학습하는 과목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지기술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지기술을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풀고 그리고 어차피 2차 실기는 방지기술 위주이기 때문에 그 1차 필기는 뭐 법규 같은 암기 과목 막 해서 방지기술 버리고 합격한다 하더라도 실기에서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규가 빠짐으로써 여러분들은 방지기술을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어차피 대비해야 할 실기 대비에 주력하는 그런 학습법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2025년에 가장 큰 변화인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도 출제 기준은 발표가 되어 있고, 그 여러분들도 출제 기준을 큐넷에서 다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출제 기준에 개론의 주요 항목이 5가지예요. 그 5가지가 수질 오염원의 관리, 수질 환경 예측, 수생태계 및 물환경 특성, 물환경 보존 법령, 수질화학 이렇게 5가지로 발표가 됐는데, 그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법규지 않습니까? 이 법규가 개론에 들어갔다. 그래서 과목은 빠졌지만은 개론에서 이제 법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5항목 중에서 한 항목이 법규면은 퍼센테이지로는 20%잖아요. 그러면은 20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 법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예상컨대 4문제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론에서 법규가 나오기 때문에 법규는 기존 그대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25년 교재에 기존에 있던 5과목 법규를 그대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 2-3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법규를 그대로 학습을 하시고 동영상 강의도 그대로 법규를 스트리밍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법규에서 나오는 2-3문제까지도 그 300자 안에서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 300제를 학습함으로써 2-3문제 나올 수 있는 법규를 마치자라는 학습법이 첫 번째 학습법이 있겠고, 또는 어차피 많이 나와야 2-3문제다. 법규 버리자. 법규 버리고 개론 다른 항목들 완벽하게 학습하고 방지기술 완벽하게 학습해서 방지기술에서 필기부터 80점 이상을 획득을 하자. 그래서 실기까지 대비하자. 그런 방법으로 2025년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2년 3회차부터 시험이 CBT로 바뀌었거든요. 원래 종이 시험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답안지 체크하는 방식에서 2022년 3회차부터 CBT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CBT로 바뀌고 나서 2022년 3회차, 2023년 1회차, 2회차, 3회차 제가 다 시험 신청을 해가지고 CBT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걸 치르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구나, 어떤 신출 문제가 나왔구나,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자료실에다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했고요. 근데 2023년까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CBT 시험을 신청해가지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2024년부터 자격증 있는 사람은 시험을 못 보게 막았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근데 여태까지 저는 계속 자격증이 있지만은 필기 시험은 치를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2024년부터 막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막았나 싶어서 2024년 1회차, 2회차, 3회차 CBT 시험 문제를 수강생을 통해서 또는 카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 획득을 해본 결과 왜 막았는지 알겠더라고요. 2023년부터 CBT로 전면 바뀌고 나서 그 23년에 나왔던 CBT 문제가 24년에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신출 문제는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저 같은 강사들이 그 문제를 자꾸 가져가니까 산업인력공단 입장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혔다 하더라도 저는 뭐 제가 시험 못 본다고 그거를 딱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년에 1회차, 2회차, 3회차 전부 다 수강생을 통해서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신출로 나왔는지 그리고 늘 나오던 문제들 어떤 게 나왔는지 그거를 다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25년 교재에 저희는 이제 뭐 몇 년도 기출문제 이거는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CBT 모의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년 기출문제에는 CBT 모의고사가 1회부터 6회까지 있었고요. 25년도 교재에는 이제 7, 8, 9회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건데 CBT 신출 문제를 1회차에 많이 모아놨고요. 그리고 24년도 신출 문제를 7회차에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CBT 모의고사 1회차, 7회차 여러분들이 치러봤을 때 한번 연습을 해봤을 때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그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신출 문제를 거기다가 모아놨기 때문에 그 회차가 좀 어려운 느낌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강의에는 이제 적극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24년도 기출 문제가 CBT가 많이 겹치더라.
25년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은 26년판 교재의 CBT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년도 필기 교재는 언제쯤 나오느냐?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작업은 다 끝나 있고요. 아마 12월 중순 정도? 그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실기교재도 벌써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기시험은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기도 이미 다 작업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년 1회, 2회, 3회 실기 문제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편집도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그렇게 빨리 시장에 내놓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재는 누굴 위한 겁니까? 수험생을 위한 것이죠. 수험생과 특히 고마우신 수강생을 위한 건데, 저희가 빨리 그 교재를 풀어 놓으면은 그 수험생, 수강생이 아님에도 이용하시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빨리 내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일정에 맞춰서 그 시험 대비에 충분하게 내놓을 생각이니까 실기교재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25년도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거에 가장 민감한 건 사실 저희들입니다. 그 25년도 바뀌는 거에 맞춰서 교재도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희와 함께 잘 준비하셔서 25년도 목표하는 자격증 다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기 신출 있죠? 실기 신출 때문에 막 떨어진다, 막 합격률이 막 12%, 어떨 때는 6%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기 신출도 필기에서 거의 다 다뤄집니다. 필기 강의에서 반 정도는 다뤄지기 때문에 필기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은 실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1회차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건데요. 미리미리 필기부터 저와 함께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실기 최종 합격까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함께 25년도 목표하시는 바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